안녕하십니까? 저는 토크스테이션 화상영어연구소를 책임지고 있는 윤상배입니다. 네, 어느덧 화상영어연구소 소장편지 동영상 5호에 이르렀는데요. 네, 이번 이 시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자신의 레벨 제대로 파악하기의 중요성에 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1년도 10월달과 11월달 두 달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지면으로 찾아뵀었던 그 연구소장 편지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 연구소장 편지 내용보다 훨씬 짧고 간략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은 자신의 레벨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레벨 파악에 도움이 되는 평가 시험들, 그런 시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렇다면 자신의 레벨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영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레벨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제가 사진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긴 문장과 짧은 문장 이 두 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언어적 소양이 전혀 없는 갓난아기가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자신의 레벨이 정말 최하위라고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것을 극명히 아는 순간 이 두 문장 중에 어떤 문장으로 언어적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 짧은 문장으로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로 알 수 있고, 짧은 문장으로 이 갓난아기를 교육하고자 본능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환경이 아니고 이렇게 한국에서 영어를 혼자서 이렇게 아니면 학교에서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모르면서 막연히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 실력 향상에 상당히 좀 장애를 일으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던 공부를 접으시고요. 우리한테 소개되어 있는 여러 영어 평가 툴들 중에서 자신에 맞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시험을 봐서 적나라하게 내 성적을 알아내고 내 레벨을 파악을 하고 그때부터 새롭게 새로운 머티리얼, 새로운 학습 자료로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게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과연 우리 주변에는 어떤 평가 시험들이 있을까요? 네, 크게 보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우선 토익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토익 시험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아시죠? 비즈니스의 강점을 가진 영어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 토익 시험을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죠. 밑에 있는 토플 시험은 뭘까요? 네, 죄송한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타이포가 나 있거든요. 제대로 된 이 스펠링은 여기 TOEFL이라고 해서요. Test of English as Foreign Language. 이게 지금 토플의 좀 정확한 스펠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플 시험은 다름 아니라 그 북미권 북미권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이 토플 성적이 좋으면 북미권 대학에서도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지표로 삼아서 이 성적을 요구하게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권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따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토플 시험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시험은 어떻게 발음할까요? IELTS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영국권 대학에 진학을 할 때 유용한 시험인데요. 영국권이라 하면 영국,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캐나다 이런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일 때 이 IELTS 시험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시민권, 영주권 같은 것을 외국인한테 주는 그 당시에도 이 IELTS 성적을 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펠트인데요. 펠트는 Practical English Level Test라고 해서 한국 외국어 평가원, 국내 이 평가원에서 만든 시험으로서 주로 초등 시험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성인 시험도 공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펠트 시험은 우리 토크스테이션에서 주니어 시험,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니트라는 시험인데요. 이 니트라는 시험이 2011년도에 제가 처음에 소장편지 지면으로 찾아뵀을 때는 사실 수능을 대체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던 시험이었습니다. 특히 2, 3급 시험이 그랬었는데요. 참고로 그 올해 2014년 초에 그 니트 시험이 수능을 대체하는 것은 안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포기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급 시험만 남아 있고요. 1급 시험은 성인을 위한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총 5개 소개해드린 이 시험 모두들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읽기, 말하기, 쓰기, 그리고 듣기 4가지 영역을 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좀 꽤 큰 시험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에는 듣기, 읽기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좋은 편이고요. 대신 말하기, 쓰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취약한 면을 보이고 그리고 성적도 좀 많이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들을 통해서 자신의 레벨을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상당히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 공부하던 거를 끊으시고요. 이런 시험을 보셔서 특히 말하기 그리고 쓰기 시험에 있어서 내 성적이 어떻는지를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고 그때부터 새롭게 공부를 해나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이 제대로 파악하기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염두에 두시고요. 이 시험을 보시면 사실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 실력에 매우 지엽적인 부분을 아마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엽적인 부분만 파악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엽적인 부분이 잘 안 됐을 때는 그 시험을 보신 수검자의 이런 거대한 언어적 준비가 미흡하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내가 시험을 통해서 비록 이 조금 부분만 테스트를 받았지만 이 부분이 내가 부족했고 제대로 평가에서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언어적 소양에 있어서 이 밑에 엄청나게 커야만 한 이 기초가 아직 많이 다져져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다름 아니라 자기를 나는 영어와 관련해서는 이런 갓난아기다라고 하는 그런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우 쉬운 그리고 매우 기본적인 언어부터 그 영어 자료부터 다시 탄탄하게 공부를 해가면서 자신의 이 밑에 베이스가 되는 이 부분을 다져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영어 실력을 쌓는 그러한 계기를 삼으면 너무 좋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상 그 두서없는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계기로 제대로 실력 파악해서 또 제대로 자기 실력을 쌓아나가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영상 같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